동쪽의 만주벌판에서 서쪽의 발트해까지 펼쳐진 장엄한 땅 유라시아. 그 중심에 인류 창세 역사서 환단고기가 전하는 첫나라 환국이 있었다. 환국을 구성한 12나라들 가운데 선비 등이 있었다. 그 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동북방에서는 흉노, 월지, 동호와 돌궐, 몽골이 일어나고 서쪽 땅에선 게르만, 고트, 반달 등 무수한 부족들이 명렬했다. 우랄 산맥의 오른쪽으론 스키타이가, 흑해 북부에는 키메르가 일어나 역사를 이끌었고 그 아래 서남쪽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는 셈족, 베두인족이 초원과 모래밭을 터전 삼아 강인한 삶을 꾸렸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유목민족이라 부른다. 이들 유목민족은 혹독한 대자연의 시련과 쳐들어오는 외적에 맞서 필요할 때면 부족과 부족이 한데 모여 대연합체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유라시아 동북방에서 불처럼 일어난 흉노, 돌궐, 몽골은 유목 제국을 이루어 동서 문명을 연결하고 서구 문명을 뒤흔들어 마침내 세계사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았다. 이들은 하늘 땅을 받들고 신성시하며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다. 절기마다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천재 문화를 간직했고 그들의 왕은 하늘의 아들 곧 천자로 불렸다. 이들 천자들은 제국의 넓은 강역을 세수로 나누어 다스리는 동방의 삼신문화 전통을 유지했다. 9천년 전 발원해 인류 정신사의 원뿌리이자 원형 문화가 된 환국, 그 종통을 계승하여 신시에 창업한 배달, 그 뒤를 이은 단군조선의 신교 문화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었다. 흉노와 돌궐과 몽골, 이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며 반드시 거쳐야 했던 땅이 바로 중앙아시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의 카자흐스탄 지역은 당시 동서세계를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요 유라시아 문화 교류의 심장부였다. 카자흐스탄을 거쳐 대륙의 동서쪽을 바람처럼 내달리던 이들 3대 유목제국의 역사와 문화, 찬란한 시원정신의 진면목을 함께 탐험해보자. 유목제국 흉노, 그 폄훼된 역사의 복원을 기대하며 서력전 4세기 아시아 대륙 북방에 등장한 이래 세력을 떨친 흉노는 중국의 고민거리였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흉노를 막기 위한 것이란다. 이후 진제국은 급격히 쇠약해져 2세 호해를 거쳐 3세 자영 때 멸망했다. 한을 건국한 유방도 흉노를 쳤다. 그러나 공략에 실패했다. 한의 제7대 무제 때도 흉노와 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복속시키지 못했다. 서양사에서도 흉노는 훈이란 이름으로 서력 370년경 흑해 북부에 등장했다. 이들이 볼가강 건너 동고트족, 서고트족을 공격하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이들이 로마로 몰려들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서로마 제국이 476년 무너졌다. 이후에도 훈족은 유럽 곳곳에 쳐들어가 유럽 일대 약 50개 족속을 지배했다. 중국을 압박하고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흉노는 동서양 문명사에서 파괴와 약탈에 가공할 야만족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흉노는 2500년 전부터 1세기 말까지 중앙아시아 초원과 중국의 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 기마 민족이다. 그 선조는 3000년 전 주나라 때 중국 북변을 위협한 허뮨 또는 훈육 족속으로 추정된다. 흉노는 한나라 초기 묵특 손우 때인 서기 전 209년 아시아 대륙 북방에 유목 대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서력전 1세기 중반 내분으로 둘로 분열됐다. 호한야 선우가 이끄는 동흉노는
한나라와 동맹을 맺고 중국 북쪽에 머물렀다. 한나라와 타협을 거부한 질지 선우가 이끄는 서흉노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다. 한 세기 뒤 동흉노는 다시 남북흉노로 분열되었다. 남흉노는 고비 사막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나라의 번병, 수비병이 되었고, 북흉노는 몽골 초원을 지배하였다. 북흉노는 한나라와 남흉노 연합 세력의 공격과 자연 환경 악화로 1세기 말 몽골 초원을 포기하고 서쪽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다시 몽골 초원의 새로운 패자인 선비족에 밀려 2세기 중반 더 서쪽으로 옮겨 오늘날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들어갔다. 이들 북흉노가 나중에 훈이란 이름으로 결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아가 서로마사를 문닫게 한 것이다. 흉노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탱리고도 선우라 불렀다. 하늘을 뜻하는 흉노어 탱그리와 아들이란 뜻의 고도를 합쳐 하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이다. 선우들이 한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늘 자신을 하늘이 세운 흉노 대선우 혹은 천지가 낳고 1월이 세운 흉노 대선우라고 적고 있다. 선우 천감, 말 그대로 선우는 하늘의 탱그리 신이 내려보낸 아들, 곧 유라시아 초원의 대카니오 천자였던 것이다. 흉노의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날마다 해와 달을 경배했으며 조상을 숭배하고 천지신명들을 신앙했던 신교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선우는 부족을 이끌어 해마다 3차례 천제를 거행했다. 정월엔 부족장들이 모여 제사 지내고 한 해 살림을 짰다. 5월엔 용성에 모여 용성대제를, 말이 살찌는 10월엔 가을철 추수를 감사하는 천제를 올렸다. 흉노인들은 사람 모양의 금상을 모시고 천제를 올렸다. 이 같은 제천금인 문화는 동방의 우주광명 제천 문화의 전통을 웅변한다. 학자들은 흉노, 훈이란 이름 자체가 동방 상고시대 환국, 환인, 환웅 등의 환처럼 광명 문화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한다. 묵특선우는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중앙은 선우, 동쪽은 좌현왕, 서쪽은 우현왕이 통치했다. 이는 연중 3차례 올린 천재 문화와 함께 동방 삼신문화의 전통을 드러낸다. 우리 한민족사엔 흉노의 기원을 밝혀주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 있다. 환단고기 중 단군세기에는 제3세 가륵단군 6년 때 임금께서 열양지방의 욕살 삭정을 약수지방에 유배시켜 감옥에 가두었다. 후에 용서하여 그 땅의 봉하신이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쓰여있다. 또 신라 문무왕비 비문엔 김일제가 신라 김씨의 조상이라 쓰여있다. 김일제는 흉노 휴도왕의 아들이다. 한무제가 흉노를 공략할 때 왕자가 그 모친과 함께 한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훗날 왕자가 무제에 대한 모종의 반역 음모를 미리 알리는 공을 세우자 무제는 그에게 너희는 제천 금인이니 김씨로 하라며 김일제란 이름을 주었다. 그러면서 황하가 크게 굽이치는 오르도스 지역의 제후라에서 투후로 봉하였다. 나중에 김일제의 현손인 왕망이 난을 일으켜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세웠다. 그러나 왕망이 몰락하면서 김일제 가문이 1세기 초 한반도로 망명하여 신라 가야의 왕권을 잡았다. 동방의 광명문화, 천자 천재문화, 삼신문화 등 신교의 전통이 흉노의 동서로의 이동과 전쟁과 교역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시아 대륙은 물론 유럽 대륙까지 전파 확산되었다. 그 진면목에 대한 천착 없이, 나아가 동방 상무사에 대한 통찰 없이 누가 과연 흉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